생생로드 해양탐험대. 부산 경남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파랗게 펼쳐진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놀아주고 또 길을 내어주고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우리의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새롭게 마련한 코너 생생로드 해양탐험대. 어느새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경훈 해양교통 빅데이터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다고 수고 많으셨죠. 오신다고. 네.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빅데이터 실장이라고 그러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네, 저는 대학에서 네. 조선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졸업하고 조선소에서 2년 정도 선체 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오. 그리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한국어선협회 시절이던 1997년에 입사해서 네. 당시에는 이제 현장 선박 검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이후 본사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소형 선박 설계와 선박 안전 연구를 주로 했고요. 지금은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면 그 설계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바다에서 그 배를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뭐 섬여행을 하셨다면은 네네. 제가 설계한 차도선이나 여객선을 타보실 수도 있고요. 네. 바다 낚시를 해보셨다면은 뭐 낚시어선이나 레저보트도 타보셨을 겁니다. 내가 설계한 바다를 탈 때 그 느낌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 특별하고. 네. 그런 경험 있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설계한 배 건조된 후에 네. 뭐 검사도 하고 시운전도 하기 그런다고? 때문에 일하신다고 타신가요? 네, 그렇게 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코너 마지막에는요, 해양탐험대 퀴즈도 나오거든요. 5분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도 선물로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곧 6월이 시작되니까 여름이 코앞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맘때면 마음이 이미 바다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다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알아둬야겠죠?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여름철은 바다 안개 때문에 앞을 보기도 어렵고요. 네.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같은 기상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우리 공단에서 발행한 2020년 해양사고 발생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름철에는 수상 레저기구와 낚시어선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여름은 겨울에 비해서 수상 레저기구 사고는 2.8배, 낚시어선 사고는 1.9배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절 특성상 바다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여름엔 또 바다를 즐기는 해양 레저 인구나 낚시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고 위험도 또 높아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기존 방법으로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공단에서도 해양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해양사고 중에는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사고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바다 날씨가 좀 변화무쌍하고 파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사람의 실수나 운항 부주의, 설비 점검 불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 기존의 단순한 통계 분석만으로는 사고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면 해양사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어떻게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나요? 네, 예를 들자면 선박에 여러 종류의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해양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기관실의 온도, 네. 연료 소모량, 그리고 이제 엔진 출력 상태와 같은 각종 설비들의 작동 상태라든지 선박이 어느 방향, 어느 속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같은 선박의 운항 상태를 모니터링하고요. 네. 선장이나 선원의 건강 상태와 사고 이력 정보도 수집합니다. 그리고 선박 검사 정보와 어획량 정보도 수집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선박에 해양사고 이력이 있다면 그 당시 선박이 지나간 항로와 그리고 파도, 조류,
풍속 등도 전부 수집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선박 운항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해양교통 빅데이터의 목표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통계 방법으로는 복잡한 해양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서 예방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빅데이터 요즘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소하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저는 해양교통 빅데이터를 배가 지나간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가 지나간 흔적. 네. 탐정처럼 그걸 추적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해양교통 빅데이터란 결국 배가 태어나서 바다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지나온 일생, 한마디로 배가 지나온 흔적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찾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한 정보라든지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해양교통 빅데이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해양교통 관련 통계나 빅데이터가 지금 공개돼 있나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일단 해양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우리 공단은 해양교통 안전 관련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우리 공단이 스마트 해양교통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역별로 어선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해양사고 빈발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는 지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요. 네. 해양사고 통계 분석 시스템도 개발해서 관련 기관 그리고 일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양교통 관련 통계나 정보는 많았지만 이를 빅데이터로 모아 분석하는 해양교통 빅데이터 작업은 이제 막 첫 삽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잠시 쉬어갈게요. 코요태 우리의 꿈 듣고 이경훈 해양교통 빅데이터 실장님과 함께 해양교통 안전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경훈 해양교통 빅데이터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운전할 때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혼잡 구간 같은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를 몰 수 있잖아요. 바닷길에서는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해역이나 어선이 밀집한 해역 정보 등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육상의 도로와 바닷길, 하늘길은 모두 길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차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길의 특징에 따라 사고의 특성이나 예방법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네. 육상의 도로와 바닷길 그리고 하늘길 모두 사람이 이동 수단을 타고 오가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세 종류의 길은 여러모로 서로 다르거든요. MC님께서는 육상의 도로가 네. 하늘길, 바닷길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상은 도로는 우리가 만든 건데 하늘이나 바닷길은 우리가 만들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네, 바로 사람이 만든 길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그죠. 네네. 1차원적인 선으로 만들어진 육상의 도로는 하늘길이나 바닷길과 달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기상이 좋지 않더라도 사고자가 갓길로 대피할 수도 있고요. 또 119 구조대의 신속한 병원 이송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바닷길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객선은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정한 일정한 항로를 따라서 바다를 지나다니는데요. 네. 물론 이 항로도 완전히 정해진 길은 아닙니다. 해상의 돌발적인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항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선 같은 경우는 특정 항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그 충돌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고가 나게 되면은 선내에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나 구명뗏목을 이용해서 바닷물로 뛰어내려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육상에서 구조 헬기, 구조 선박이 사고의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차가운 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게 되죠. 기상 상황이 이제 좋지 않게 되면은 사고 선박이나 사람이 조류나 파도에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요.
바닷물 속에 침몰해서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거기다가 바다는 또 날씨까지 좋지 않으면 구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할 경우에는 구조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이제 바닷길에서 사고가 나면 대응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하늘길에서의 사고는 또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은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은 좀 낮고요. 네. 다만 사고 특성상 그 구조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나 기차, 배,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까지 이것들은 모두 이동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그런데 배, 즉 일부 선박의 경우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MC님께서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배가 중요한 기능이 더 있다. 네. 글쎄 뭘까요? 힌트 좀 주시죠. 예, 뭐 힌트는 이제 보통 우리들이 흔히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어선입니다. 어선. 네. 그러면 이제 바다에 있는 것들을 실어올 수 있는 예, 그 기능이. 네, 같은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네. 비슷하죠. 특히 이제 어선은 어획물이나 사람을 태우고 이동도 하지만 어업인들이 어로 작업도 하는 바다 위에 움직이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움직이는 일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상시 다른 어선들과 이제 지나친 조업 경쟁으로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 안전 정보를 통합하게 될 거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다 정밀한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또한 그 특정 어선의 사고 위험도를 예측해서 보다 안전한 조업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공단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앞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그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는 사고도 많습니다. 네. 출항 전에는 반드시 주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구명조끼와 구명 뗏목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을 꼭 익혀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공단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잘 추진해서 앞으로도 바다를 사랑하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바다를 즐기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뉴딜이나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화두였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더욱 안전하고 스마트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마련한 선물 있는데요. 이거 퀴즈 내고 드려야죠. 퀴즈 주세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서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는 수집, 저장, 분석이 어렵고 수치와 문자, 그리고 영상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빅데이터, 2번 스몰 데이터. 보기가 너무 재밌네요. 자, 1번 빅데이터, 2번 스몰 데이터. 그냥 번호만 찍어주셔도 됩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손세정 키트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경훈 해양교통 빅데이터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